안녕하세요, 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적용기능사 필기 141번부터 160번까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41번, 자연석, 경관석 놓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기 문제 읽어보십시오. 자, 답은 3번이고요. 경관석의 구석은 2, 4, 8 등 짝수로 조합한다.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경관석이라는 거는 경치가 좋은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 4, 8 짝수가 아니라 홀수로 조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주석, 부석, 그 다음에 보조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 5, 7 이렇게 조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관석만 그런 건 아니고요. 조경수도 나무도 홀수로 배식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142번, 다음 중 기본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기본 구상이 끝나면은요, 계획 부분에 들어가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땅가름, 2번 주요 시설 배치, 3번 식재 계획, 4번 실시 설계. 자, 답은요, 실시 설계입니다. 자, 기본 구상이 끝난 다음에 기본 계획에 들어갈 때, 땅가름이라든지 시설 배치, 그 다음에 식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본 계획 다음에는 이제 기본 설계가 들어가고요. 실시 설계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공하기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는 보통 내역서라든지 시방서, 이런 분들, 단가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시공 전 단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는 실시 설계가 되겠습니다. 143번, 일본의 정원 양식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5세기 후반에 바다의 경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정원 소재로 왕모래와 몇 개의 바위만으로 정원을 꾸미고 식물은 일체 쓰지 않았다. 1번의 다정 양식, 2번의 축산 고산수 양식, 3번의 평정 고산수 양식, 4번의 침전조 정원 양식. 답은 평정이고요. 자, 일본에서는 고산수 정원, 일본 하면 고산수잖아요. 그래서 고산수라는 건 높을 고자가 아니라 마를 고자죠. 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원 소재로 왕모래나 바위 이런 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식물을 일체 쓰지 않았다라는 거는 평정에 해당한다라는 거. 답은 3번입니다. 144번, 다음 중 휴게시설물로 분류할 수 없는 거예요. 1번의 퍼골라, 우리나라 말로 그늘시렁이라고 합니다. 2번의 평상, 3번의 도섭지, 4번의 야외탁자. 체크하십시오. 자, 답은 3번이에요. 도섭지. 자, 여기 발물 놀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물 놀이터라는 말이 없이 도섭지라고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는 도섭지라는 게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섭지가 뭔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노는 약간 또랑같이 좀 낮은 한 30cm 낮은 물 놀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휴게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섭지가 여기에서는 해당하는 거죠. 수경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45번, 이집트 하대의 상징식물로 여겨졌으며 연못에 식재되었고 식물의 꽃은 즐거움과 승리를 의미하며 신과 사자에게 바쳐졌었다. 이집트 건축의 주도 장식에 사용되었던 이 식물은 1번 자스민, 2번 무화과, 3번의 파피루스, 4번의 아네모예요. 답은 파피루스예요. 이집트 하면 나일강의 범람으로 해서 굉장히 물이 신성시 되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이 신성시 되다 보니까 주택에서는 수생식물을 키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생식물의 수생식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파피루스, 그다음에 연꽃,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 수생식물이다. 이집트에서 사용되었던 수생식물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46번입니다. 나무의 높이나 나무 고유의 모양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1번의 교목, 2번의 화렵수, 3번의 상록수, 4번의 덩굴성 수목, 망경목. 자, 답은 상록수입니다. 네. 나무 고유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무의 높이. 그렇죠? 높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고등관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교목이라고 하죠. 교목. 그 다음에 고유의 모양. 요렇게 화렵이냐 아니면 요렇게 침엽이냐 요렇게 되어 있어야죠. 화렵이냐 침엽이냐. 상록수라는 거는 고유의 모양이 아니고요. 겨울 내에 사시사철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록수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 다음에 4번에 망경목. 혼자 서 있지 못하는 거죠. 타고 올라간다든지. 예, 그래서 여기서 답은 분류가 아닌 것은 상록수가 되는 겁니다. 147번. 다음 중 모감주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모감주 나무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항상 나무의 대표적인 특성을 알고 계시면은 조금 문제 풀기가 괜찮습니다. 모감주 나무라는 거는 염주나무라고 하잖아요. 염주나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단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까만, 예, 검은색 열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모감주 나무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보기 문제 보시고요. 예, 답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맞는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3번, 잎은 호생이고 기수일의 우상복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청근성이 틀렸어요. 심근성이고요. 심근성. 열매는 삭가로 황색 종자가 들어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은색.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염주나무다. 염주나무다. 자, 남부 지역에서만 식재 가능하고 상록 화렵 교목이다. 남부 지역에서 식재가 되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 뭐뭐만 이런 거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방에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감주 나무는 도시 지역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성상은 상록이 아니라 낙엽이에요. 낙엽. 여기서 잎은 호생한다. 호생이라는 거는 뭐예요? 대생은 마주보는 거죠. 호생은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기수의 일의 우상복엽이다. 끝에 가서 이제 하나의 잎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48번. 다음 중 지피용으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식물은 지피. 그래서 지피냐, 지표냐, 이것조차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피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한 30cm 미만, 밑에 깔리는 그런 식물들이죠. 지표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단정한 나무. 그래서 지표냐, 지피냐, 이런 걸로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피 식물로, 4종 세트. 제가 꼭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종 세트, 맹문동, 그 다음에 옥자마, 그 다음에, 조리대, 그 다음에 비비추. 네. 요렇게. 그래서 지피 식물에는 맹문동, 옥자마, 조리대, 비비추. 이렇게 4종 세트 정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이 바꿔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목이 아닌 거 골라라 이럴 때도 이 지피류가 요 4종 세트가 끼어서 들어가니까요. 예, 하나만이라도 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답은 1번입니다. 149번이요. 다음 중 열매가 붉은색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보기 문제 보시고요. 자, 3번의 피라칸타 낙상홍입니다. 자, 열매가 붉다. 그래서 붉은색, 빨간색 열매다. 그러면은 꼭 아셔야 될 게 고유의 빨간색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답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팥배나무다. 팥배. 판열매와 같고, 판열매와 같다라는 건 뭐예요? 빨갛다는 얘기죠. 배꽃처럼 하얗다. 예, 그래서 팥배나무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쥐똥이다. 쥐똥이라는 거는 쥐똥처럼 까맣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고유의 뜻을 알면은, 잘 알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쥐똥이 빨갛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쥐똥, 그 다음에 팥배나무, 요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피라칸타. 피라칸타는 그리스 말로 붉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게 붉어요? 빨간 열매로 도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빨간 열매로 유명한 게 낙상홍입니다. 낙상홍. 예, 그래서 붉은 열매로만 짝지어진 것은 여기서 피라칸타와 낙상홍. 예, 답이 되겠습니다. 150번. 다음 중 목재 접착 시 압착의 방법이 아닌 것. 1번의 도포법, 2번의 냉압법, 3번의 열압법, 4번의 냉압후 열압법. 예, 이런 거는 이제 맞으라고 내는 문제죠. 예, 그래서 도포법이라는 거는 칠하는 거죠. 예, 위에 솔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압착의 방법이 아닌 것. 답은 1번입니다. 151번. 다음 중 한지형 잔디에 속하지 않는 것. 1번의 벤트그라스, 2번의 버뮤다 글라스, 3번의 라이그래스, 4번의 켄터키 블루그래스. 답은 2번입니다. 버뮤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난지형이냐 한지형이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난지형도 외우고 한지형도 외우고 두 개 다 외우면 힘들어요. 이럴 때는 하나만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난지형을 외우실지 한지형을 외우실지. 그래서 여기서 한지형 잔디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난지형 외우기가 조금 더 낫죠. 여기서 들잔디, 그 다음에 금잔디, 그 다음에 버뮤다 그래스. 이런 게 지금 한지형 잔디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버뮤다 그래스가 난지형 잔디에 해당해서 요게 문제에 좀 자주 나오니까 한지형을 외울지 난지형을 외울지 고민하시고 하나만 외우시면 조금 편하게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152번. 다음 중 화성암에 해당하는 것은? 화성암이에요. 1번 화강암, 2번의 응애암, 3번의 편마암, 4번의 대리석. 자, 그래서 화성암이냐, 퇴적암이냐, 그 다음에 변성암이냐. 퇴적암에는 다른 말로 수성암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시면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하나만 완벽하게 외우셔도 이게 이제 다른 데에 들어가면은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암에는 주로 현무암, 그 다음에 화강암, 그 다음에 안산암.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개 있지만요. 3종 세트만 외우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화성암에는 화강암, 현무암, 안산암. 예, 물론 퇴적암에 뭐 전파암도 있고 응리암도 있고 상암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다 못 외우시면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성암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그랬을 때는 화강암이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화성암은 뭐냐, 퇴적암은 뭐냐, 변성암은 뭐냐 다 외우시기 힘드시면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153번. 다음 중 같은 밀도에서 토양 공급의 크기가 가장 큰 것. 1번 식토, 2번 사토, 3번의 점토, 4번의 식양토. 네, 답이 2번이에요. 사토. 예, 모래사.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을 이렇게 주먹으로 져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만져줘야 되는데 만져지지 않고 부스러지는 거죠. 예, 토양 공급의 크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식양토다, 식토다, 점토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식양토는 어떻다? 만졌을 때 반죽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동그랗게 만져지는 정도. 이게 식양토다. 그럼 식토는 뭐예요? 점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가래떡 이렇게 만들듯이 길게 또 늘릴 수도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부스러지는 정도는 어디다? 예, 사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양의 공급이 크다. 사이즈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54번. 다음 중 멀칭의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1번에 표토의 유실을 방지, 2번에 토양의 입단화를 촉진, 3번에 잡초의 발생을 최소화, 4번에 유익한 토양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 멀칭이라는 거는 멀칭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멀칭이라는 거는 이제 식재를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데 덮어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멀칭의 기대 효과를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익한 미생물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멀칭을 해준다. 그래서 낙엽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줄 수도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해 방지, 수분 증발 억제, 이런 것들도 지금 돌아가면서 나오죠. 동해 방지. 그 다음에 유익한 토양 미생물을 촉진해준다. 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예, 그래서 표토 유실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양의 입단화를 촉진해주고 좋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잡초의 발생을 최소화시킨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5번. 가로 2m 곱하기 세로 50m의 공간에서 H 0.4 곱하기 W 0.5 규격의 영산홍으로 생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면 사용되는 수목의 수량은 얼마인가? 그래서 관목 같은 경우에는 수간폭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키가 0.4면 40cm 높이의 폭이 몇이다? 50cm라는 거예요. 굉장히 답이 많네요. 예, 그 규격의 연산홍으로 울타리를 만들려고 해요. 네, 그래서 가로 2m, 세로 50m. 일단 면적을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2m 곱하기 50m는 100제곱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0.5가 50cm잖아요. 그래서 면적당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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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m. 그러면은 몇 주가 들어가요? 4주가 들어가는 거죠. 4주. 예, 그래서 4주 곱하기 100 해주면 400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400주가 되겠습니다. 156번. 다음 줄 시멘트와 그 특성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예, 보기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바르게 연결된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조기 강도를 요구하는 긴급 공사에 적합하다. 이게 빠를 조자잖아요. 예,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왜 긴급 공사에 합니까?
예, 겨울철 수중공사. 예,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예,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면 굳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기 강도를 요구하는 긴급 공사에 적합하다. 여기서 바르게 연결된 거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7번. 다음 복합 비료 중 주성분 함량이 가장 많은 비료는? 예, 그래서 비료 포대를 보시면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21, 17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3대 비료 NPK죠.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4대는요. 4대 비료는 NPK, 칼슘 요거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1, 17. 이거는 이제 NPK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가 21, 그다음에 인이 21%, K가 17%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주성분 함량이 가장 많은 비료는 여기서 이제 수치를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1번 예, 요게 되겠습니다. 네. 158번. 해충의 방제 방법 중 기계적 방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경운법, 2번 유설법, 3번 소설법, 4번 방사선 이용법. 네. 자, 그래서 기계적 방제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기계적. 근데 방사선 이용법은 뭘까요? 그래서 생물학적 이용법이다. 방제법이다. 생물학적 방제법이다. 예, 암기하십시오. 네. 자, 159번. 중국 조경의 시대별 연결이 옳은 것. 예, 1번의 명시대 이화원, 2번의 진시대 화림원, 3번의 송시대 만세산, 4번의 명시대 태익지. 자, 답은 송시대의 만세산이에요. 예, 그래서 화림원은 삼국시대, 그 다음에 태익지, 요것도 한시대. 그래서 만세산이 송시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옳은 거죠? 예, 답은 3번입니다. 160번입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조경 양식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의 이탈리아 평면기하학식, 2번의 영국 자연풍경식, 3번의 프랑스 노단 건축식, 4번의 독일 중정식. 자, 답은 2번의 영국 자연풍경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른 나라도 이렇게 딱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탈리아 그러면은 이제 구릉지가 많죠? 구릉지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예, 노단식 형태로. 다른 말로 캐스케이드. 그러면은 이탈리아죠. 예, 그래서 노단식이다. 노단식. 그 다음에 평면기하학식은 어느 나라예요? 예, 프랑스죠. 예,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은 자연풍경식이라고 나왔는데 17세기 정형식도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자연풍경식. 이게 이제 틀린 건 아니죠. 바르게 연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평면기하학식. 독일은 영국과 독일은 이제 자연풍경식에 해당하는데 중정식에는 뭐예요? 예, 스페인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스페인은 다른 말로 이제 수도원 정원이다. 뭐 이렇게도 하죠. 수도원 정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열려 있고요. 하늘이 열려 있고 이 안에 연못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원이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이렇게 막혀져 있고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예, 파티오식. 그 다음에 중정식. 그리고 다른 또 수도원 정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페인 정원의 대표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시대별로 또는 나라별로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항상 다른 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160번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